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색채 마음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쓸개라고 하는 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은 쓸개라고도 하며 간에서 생산 분비되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여 십이지장에 뿌려서 소화를 돕습니다. 이 담즙에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요소는 주로 기름기인 지방을 소화 흡수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담의 위치는 우측 갈비뼈 안쪽에 간 아래 경계면 아래 붙어 있습니다. 담은 간에서 내려오는 분비액을 6에서 10배 정도를 농축시켜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30분 내에 전부 방출해 버리고요. 그 후에는 간에서 직접 분비되는 농축액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직접 분비됩니다. 담석증 등 질병으로 담이 제거되는 수술을 받아도 간에서 내려오는 붉은 담즙이 직접 분비되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간과 담은 오행상 목의 장기로 음양관계이고 담은 족소양 담경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눈과 근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맛으로는 신맛을 상징하여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신맛을 좋아하는데 김치도 신김치를 주로 먹고 과일도 신맛이 나는 과일을 좋아하게 되죠. 정서적으로는 사랑, 조화와 균형, 안정감과 관계가 깊습니다. 간과 담은 오행상 목으로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신맛이 나는 과일로 포도, 사과, 귤, 오렌지, 산딸기, 매실, 앵두, 레몬, 자두, 모과, 유자 등 이런 과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몬은 간과 담을 보호와 치유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신맛이 나는 채소 또한 좋은데요. 그렇지만 신맛이 나는 채소가 없어서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발효시켜서 신맛이 나게 해서 먹었는데요. 그게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야말로 훌륭한 음식으로요. 배추에 소금에 절이니 짠맛이 있고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운맛이 있고요. 배추나 무는 단맛이 또 납니다. 거기에 발효시켜서 신맛이 생겨 맛으로 가미된 몸에 좋은 식품이 된 것이죠. 간과 담이 좋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자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간담을 치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본래 인간은 채식 동물입니다. 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과 담의 기능이 좋아져 성품이 차분해지고 인자해집니다. 인간이 육식동물 고기를 먹게 되면 성격이 포악해지며 공격성이 강해져 갈등과 투쟁을 일삼게 됩니다. 즉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고기 속의 독소가 간과 담에 쌓이게 되어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 이것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즉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고기 속의 독소가 간과 담에 쌓이게 되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육식동물의 고기, 즉 호랑이, 늑대, 사자 등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고기에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는 소나 돼지, 닭 등 동물을 식용으로 선택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담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식 위주로 먹는 사람이고요. 또한 과식하는 사람이랍니다. 이처럼 육식을 과하게 하면 통증이 심한 담석증으로 고생하고 담낭을 제거, 즉 쓸개를 제거하여 쓸개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야채와 같이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동의보험에서는 중정지관이라 하여 결단성이 여기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황제내경에서는 담은 정서를 구별하여 정을 취하고 사를 쫓는 결단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올바른 길을 가르고 판단해주는
재판관과 같다는 뜻입니다. 담력이 세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옳은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힘이 담낭, 즉 쓸개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양약에서는 쓸개가 별로 필요치 않는 장기로 봐 병이 생기면 제거하려 하지만, 동의학에서는 각 장기마다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장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담 기능이 저하되거나 담낭이 제거되면 옳고 그름의 분별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쓸개에 빠진 놈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옳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줏대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쳐 나가야 하지만, 그냥 우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서 그냥 일하는 경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부하는 경우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지적할 경우 후환이 두려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개를 빼놓고 쓸개를 빠진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사망률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쓸개가 상하고 간이 나빠져서 불행한 일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한다면 간담이 서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됩니다. 개인의 건강이 바로 나라와 사회의 건강인 것이죠. 해부 생리학적으로 담은 떼어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동의학적으로 볼 때 담은 우리 몸의 사법부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금방 초록색을 접할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을 보게 되면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초록색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색입니다. 3초는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지만, 초록색의 균형과 조화는 몸, 정신,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랑과 자비심,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의 색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록색은 자연의 색이므로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공동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록색은 사랑과 자비, 조화와 균형, 안정을 몸과 마음에 가져다 주는 색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 칠판의 색이 초록색인 것은 이처럼 초록색이 심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집중력을 높일 때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록색의 특징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열이 오르는 두통, 타박상, 화상, 여드름, 습진, 피부염 등 염증성 질환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염, 이질, 화농성 종기와 더불어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운 곳에 초록색을 칠하면 녹색 파동으로 인해 가려움이 덜하게 되고, 자연의 색인 초록은 악성 세포, 낭종과 암 등 몸속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분이 산속에서 생활할 경우 종종 그 치유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초록의 힘이 그 암에 치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초록은 욕심의 마음을 해체하여 사랑과 자비심이 깃들게 하고 몸과 마음에 안정시켜 주어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 치유되는 것이죠.
동물이나 물고기의 경우 내장을 해부하여 쓸개를 보면 전부 초록색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록색이 담과 공명하는 색입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담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법으로 초록색 물병을 물에 담아서 햇빛에 놔두어 그 초록색 광선을 그 물에 투과시켜서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담을 치유합니다. 이처럼 초록색은 담과 공명하는 색입니다. 담의 색이 초록색이며 산과 들의 색과 같습니다. 산의 나무처럼 푸르고 들처럼 푸르른 녹색입니다. 이 초록색을 많이 보면 담인 쓸개가 좋아집니다. 담은 간과 같이 분노를 상징하는 장기입니다. 초록색을 많이 접하게 되면 병든 감정인 분노가 누그러지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인자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산이나 숲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더 너그럽다고 합니다. 이 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산과 들로 산책, 등산, 여행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받은 마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초록색으로 잘 풀어야 합니다. 또한 담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지나친 육식을 줄이고 초록색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담의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초록색인 담경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흐를까요? 담경은 3초의 경락을 이어받아 눈 옆 동자료에서 시작하여 귓볼 아래를 거쳐 측면 머리를 타고 어깨, 갈비뼈, 측면 장단지, 측면 다리를 타고 넷째 발가락인 휴브로 끝을 냅니다. 손의 상음점은 가운데 손가락 측면을 타고 내려와 손등,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아래 골을 타고 손목 아래로 내려와 손목 양옆으로 흘러 엄지 및 생기 손가락 안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몸에 아픈 경우를 잘 알면 그것과 연결된 손의 상음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부위에 맞는 색을 칠하면 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뼈의 환도뼈 부위가 아프면 손에 그 환도뼈 부위와 연결된 부위를 찾아서 초록색으로 칠하면 그곳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에 연관된 장기를 한두 개 더 칠하면 훌륭한 처방이 되는 것이죠. 위장경은 우리 몸의 앞면을 다스리고 방광경은 우리 몸의 뒷면을 다스린다면 담경은 우리 몸의 측면을 담당합니다. 담경이 머리 부위의 측면을 지나가기에 머리의 편두통은 담경의 부조화 때문인 것이죠. 다리가 접질려 발목의 복사뼈가 삘 때도 대부분 담경의 부조화로 인하여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곳에 직접 초록색을 칠하면 되고 손의 상음점에 칠해도 되는 것이죠. 초록색과 담의 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몸에 초록색 에너지가 부족하여 담기맥이 부조화되면 늘 피곤하고 사지가 쑤시고 아파 움츠리게 되죠. 또한 몸을 움츠리게 되는 몸살 감기도 어깨뼈와 환도뼈를 지나 담경이 부조화 때문인 것이죠. 담과 간은 더불어 눈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담경의 다른 가지가 눈을 통과함으로 눈초리가 아프거나 눈물이 나고 흐려집니다. 또한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잘 놀라고 잠이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어지럼증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화를 내거나 잠을 자도 끝이 없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의 병증으로는 담석증, 허리에 통증이 생기며 만성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초록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신선한 느낌을 주고 녹색의 엽록소가 있어 푸른 혈액이라 불립니다. 시금치, 상추, 녹색사과, 양상추, 양배추, 오이, 청포도, 키위, 라임, 샐러리, 깍지, 강낭콩, 완두콩, 브로콜리, 쓴바기, 치커리, 취나물 등 각종 산나물 등이 이에 속하죠.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철분, 엽산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여성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시금치 하나를 먹더라도 가급적 온실에서 자란 것보다 태양빛을 직접 받고 자란 시금치가 더 좋습니다. 비록 영양 성분은 같을지 모르지만 태양으로부터 충분한 초록색 빛 에너지가 공급받았기에 그 맛은 천지 차이입니다. 브로콜리 역시 비타민 C와 A가 풍부한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꼽히고, 오이는 혈압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숙취를 예방해주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식물 때문에 먹고 산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는 식물을 초식성 동물이 먹고, 그 초식성 동물을 육식성 동물이 잡아먹는 먹이 사슬 구조를 지니고 있죠. 엽록소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식물 잎의 세포 속의 구조물인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화합물입니다. 식물성 색소인 엽록소가 태양 광선을 흡수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 합니다. 즉 엽록소야말로 지구 생명의 근원이며 에너지 원인셈이죠. 따라서 엽록소를 녹색 혈액이라고도 합니다. 척추 동물의 혈액의 적혈구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인데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색소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셈이죠. 헤모글로빈으로 인해 척추 동물의 여러 조직이 산소가 운반되며 식물은 엽록소로 인해 생명의 근본 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헤모글로빈과 엽록소의 거의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식물의 강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록소는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등 인체 건강에 큰 효능을 발휘합니다. 인체 내로 들어온 헤모글로빈으로 변하는 엽록소를 많이 섭취하면 산소 공급량이 증가해 기억력 저하,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엽록소는 그 밖에도 체내 독성 및 노폐물 제거, 체질 개선,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병 및 치매, 혈관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경, 쓸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 쓸개를 잘 보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